그냥 바로 가도 되죠. 자, 중화 반응이야. 산하고 염기 반응해가지고 물이 생기고 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발열 반응, 중화열이 생긴다. 너네 고3 때 가면 이 중화열이 정의가 됩니다. 뭐라고 정의가 되냐면 산 1몰하고, 즉 여기서 산 1몰이라고 하는 건 H 플러스를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염기 OH죠. 이거 1몰이 반응해가지고 물이 1몰이 생성될 때 이걸 중화열이라고 한다. 뭐 쉽게 얘기하면 물의 생성열이라고 해도 돼. 물 1몰이 만들어지는 열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단위를 정의를 하죠.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몰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중화열의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1몰이 만들어질 때 발생되는 열량. 참고로 그냥 알아둡시다.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썼던 것처럼 한번 중화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써보자고. HCl이 수용액이죠. 그 다음에 NaOH 수용액이지. 자, AQ 수용액인 거 다 알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H2O가 생기면서 이제 이게 액체 상태로 바뀌죠. 분자로 바뀐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누가 남아? NaCl이 남지. 우리 여기 AQ죠. 이렇게 된다. 이제 니네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 그래서 비커 안에 지금 저게 들어있으면 상상이 돼야 된다. 자, 요새 뭐 시청각 교육으로 많이 하잖아요. 비커 안에 지금 HCl이 들어있어. H하고 Cl이 막 따로 돌아다녀. 근데 거기다가 NaOH를 찔끔찔끔 집어넣은 상황이야. 그래갖고 동대동으로 넣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H하고 OH가 결합해갖고 물로 되고 나머지는 NaCl이 둥둥 떠다니는 상황이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얘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괄호 안에 상태가 바뀐 거 놔두고 바뀌지 않은 거를 제거해보자고. 얘 바뀌지 않았지? 얘 바뀌지 않았지? 여기 이렇게 바뀌지 않았지? 이렇게 된다. 우린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 용액, 금방 상상했잖아. 니네 머릿속으로. 용액 안에서 계속 수소이온하고 OH- 수산화이온이 둘이 이렇게 결합할 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애들이야.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 그런다?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역을 되게 재밌게 해놨죠? 여러분들 스펙테이터 아이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펙테이터가 뭐야? 관중, 그죠? 관람객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스펙테이터 아이언, 우리말로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주도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애들이 얘 H 플러스랑 OH-가 얘는 AQ 상태였는데 바뀌었지. 이렇게 바뀐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알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반응을 일으킨 알짜배기 이온이다 이런 뜻이야. 니네 알짜라는 말 아나? 알짜배기? 그래서 우린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net 아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net이 그물이란 뜻도 있지만 알맹이란 뜻도 있어. 알짜배기. 그죠? 그래서 net 아연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서 알짜 이온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알짜 이온식을 한번 써보자는 것이죠. H 플러스 예쁘게 써볼게. AQ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AQ H2O L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죠. 어떤 중화 반응이든지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식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야. 얘는 주관식 서술형으로도 잘 나와요. 주관식으로도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H하고 OH가 저렇게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더라. 이 알짜 이온식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얘는 뭐다? 1대1로 반응하더라. 니네 앞부분에서 기체 반응에서 화학 반응식을 쓸 때 항상 개수비 기억나니? 그래서 개수비가 몰수비고 몰수비고 부피비고 부피비가 분자수비고 화학 양적 계산에서는 무조건 이 개수비를 알아야 되는 거야. 다행인 거는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는 무조건 1대1이더라. 너무너무 쉽죠. 선생님이 이제 그걸로 많이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 커플 만들어질 때 한 커플 만들어지잖아. 그죠? 우리 여자 남자 1대1이잖아요. 우리나라 민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1부 1처제야 결혼할 때. 그죠? 그래서 H 플러스 한 명이랑 OH 마이너스 한 명이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바로 그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기체 반응 가면은 2대1도 있고요. 2대3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체 반응이 우리가 또 해봤지만 훨씬 어려워.
중화 반응이 생각보다 쉬워요. 왜? 1대1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나온 식이, 유명한 식이 나오는데 얘를 주로 이용되는 곳은 화투에서 이용이 되는데 화원에서도 심화 과정으로 여러분들한테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NMV는 N-M-V'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이 나온다. 요것도 되게 중요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여러분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외워두면 되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 N이 뭐냐면 이게 산의 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몰롱도다. 그 다음에 얘는 부피야. 얘는 뭐냐면 염기의 가수예요. 이쪽은 염기의 몰롱도야. 자, V'은 염기의 부피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이제 도대체 뭐냐면 여기 산의 가수 나와 있죠. 노래 부르는 가수가 아니고 이건 무슨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거 써주면 니네 그냥 바로 이해할걸. H2SO4 그 다음에 H3PO4 뭐 이 정도. 그래서 여기는 N이 1이야. 얘는 N이 2지요. 얘는 N이 3이라고. 딱 보니까 알겠지. HCl이라고 하는 한 분자를 집어넣으면 H가 하나 나오더라는 거야. H2SO4 황산이죠. 저걸 한 분자 집어넣으면 H 밑에 2개 있잖아. 여기 2개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둘의 역할을 하더라. H3PO4 인산이거든요. 이거 집어넣으면 H가 3개가 나오더라. 우린 저걸 삼가의 산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N이 1이다, 2다, 3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염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NaOH 이렇게 하면 당연히 N이 1이겠지. BaOH2 뭐 이렇게 하면 N은 2겠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삼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알루미늄 같은 경우 수산화 알루미늄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OH가 한 마리 집어넣었을 때 3마리 나오더라는 거야. 그 3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린 이걸 갖다가 N이 3이다. 이런 걸 우리는 가수라고 하는 거야. 산의 가수, 염기의 가수. 그러니까 어떤 산이냐에 따라서 이걸 보고 N 값을 결정 지어주면 되고 이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이 값이 중요하지. 자, 뭐가 중요하다? 몰롱도 곱하기 부피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뭐다? 몰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몰롱도가 뭐죠? 우리? 몰 퍼 리터잖아. 부피가 뭐죠? 리터잖아. 단위를 그러면 곱하면 어떻게 돼? 리터 사라지니까 뭐만 남니? 몰수만 남는다고. 그래서 몰수만 남는다고요. 이 몰수가 화학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개수, 알맹이, 이온수, 분자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 앞으로 화학에서는 그죠? 몰수라 그러면 무조건 개수다, 이온수다, 알맹이 숫자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수야. 그래서 개수 대 개수로 반응하잖아. 화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니네 나중에 이제 대학 가면 뭐 전공 쪽으로 가다 보면 충돌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분자 대 분자 또는 이온 대 이온이 부딪혀야지 뭐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부딪혀서 일어날 때 이게 1대1로 부딪혀서 일어나는 반응이냐 1대2로 부딪혀서 일어나는 반응이냐 2대3으로 부딪혀서 일어나는 반응이냐 이걸 결정짓는 게 화학 반응이야. 그 화학 반응을 알면 우리가 이제 양적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물질을 우리 유기화학자들이 그걸 시약병에서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시약 비싼 거는요. 지금은 우리 이제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외국 학회 같은 데 다녀오시면 요만한 시약병을 하나 갖고 오셔. 대화 불러. 네, 이거 잘 써. 10g짜리인데 한 병에 300만 원이야. 10g인데. 그럼 1g에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반응시키려고 이 저울 앞에 쓰면 손이 발발발발 떨려. 이게 조금만 떨어뜨려도 막 10,000원 막 20,000원이 날아가는 거거든. 되게 비싼 시약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갑부가 아닌 이상 아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딱 만들어 놓고 비싼 거를 적게 넣고 그걸 다 반응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 경제성을 따져야 되니까. 돈 많으면 그냥 때려 넣으면 되지. 근데 비싸거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거를 기준해서 걔를 최소한만 집어넣고 나머지 좀 싼 놈을 왕창 집어넣어서 걔를 반응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수득률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화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비싼 거를 적게 넣어준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넣어주는 게 그 화학 반응을 결정짓더라. 자,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미팅을 했다 그랬죠.
니네 선생님한테 수업 들으면 들었을 거야. 앞에 기체에서도 했죠. 뭐 했어? 20대 20 미팅 했다 그랬지. 20대 20 미팅 할 때 어때요? 여자 쪽에서 15명이 나왔다 그랬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 남자 20명 나갔는데 여자 15명 나왔어. 그럼 몇 커플 만들어줘야 돼? 15커플이야. 안타깝잖아. 약속을 지키고 20명이 갔는데 여자가 15명밖에 안 나왔어. 그럼 그 반응을 주도하는 건 결과적으로 커플이 15커플밖에 안 만들어진다고. 많이 간 애들은 나가리, 5명 나가리. 이렇게 돼야 돼. 모든 화학 반응이 이래. 그러다 보니까 적은 양이 그 화학 반응을 결정짓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리미팅 리에이전트라 그래. 제한시약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은 적은 양이 결정짓다. 그 적은 양이 뭐라고? 비싼 놈을 적게 넣어야지. 그걸 다 반응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좀 싼 놈을 왕창 집어넣어갖고 비싼 놈을 다 반응시키게 하기 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수능 문제나 이런 문제 보면 니네 고1 때까지는 딱딱 떨어지게 문제를 내는데 항상 한쪽이 과량이 들어가. 이제 그걸 기준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개수를 무조건 따져야 된다. 그래서 몰농도 곱하기 부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뒤에 가면서 설명하면서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몰농도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 몰농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 이거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부피에 몰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더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몰농도를 결정해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일단 적어놓으세요. 이게 어디에 이용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니까. 이 몰수가 뭘로 주어진다? 우리 수능에서는 상대값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요. 또는 뭐야? 단위 부피당 뭐 이온수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그래갖고 뭐 문제에선 3n이다, 4n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요. 그럼 이게 개수, 단위 부피당 개수를 준다 또는 상대값을 개수를 준다. 그럼 그 개수를 이용해가지고 주어진 부피로 나누면 그게 몰농도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몰농도를 결정해놓고 우리가 문제 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노트에다 좀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니까.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적 계산을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중화 반응의 그래프를 좀 이해를 좀 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중화 반응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비커가 있다. 비커에다가 일정량의 뭐 HCl이라고 해볼까? HCl 일정량 얼마로 할까요? 한 20ml 넣었다 해봅시다. 이렇게 농도는 뭐 그냥 같은 농도라고 하자고. 같은 농도의 HCl하고 같은 농도의 NaOH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지. NaOH. 만약에 이게 이제 같은 농도라면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농도 곱하기 부피 그러면 20ml 들어가야지 중화가 되겠지. 농도가 같다면. 그건 이제 너무 쉽게 내는 거고 농도가 분명히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설명하게 선생님이 농도가 같은 거. 그래서 여기 농도 같다는 표시를 해볼게. 농도가 같은 애. 그러면 토탈 얘는 20ml 들어가야지 완전히 중화할 거야. 왜? 농도 곱하기 부피. 농도의 부피가 개수니까 그 개수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20ml까지 한번 그 이상도 넣어야 되니까 넣었을 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이름이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적정액이라 그래. 여기다 넣어주는 걸 적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가한다. 적정액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중화 적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용어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일단 알아만 둡시다.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에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요. X축을 NaOH 부피로 하자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뭘로 할까요? 이온수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각 화학종들의 이온수. 여기에 들어있는 화학종들은 어떤 애들이 있을까?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얘 들어가면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화학종 이온이 4개가 있어요. 이 4개들의 NaOH를 넣어줌에 따라서 이온수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최초 이제 얘가 그냥 N개라고 한번 해볼까? 얘 N개 있었다고 해봅시다. 1대1이니까 N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니네 딱 봐봐. Cl-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변함없이 N개겠지. 그래서 얘는 누구라고? Cl-라고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N개에서
N개에서 어떻게 될까? 여기 OH가 들어가자마자 하나씩 들어가면서 죽잖아. 없어지잖아. 얘가 어떻게 돼? 없어져. 완전히 없어져. 이렇게. 얼마 들어가면 없어질까? 20ml 들어가면 완전히 없어질 거야. 이 노란색 그래프가 뭐야? H 플러스야. 이렇게 되겠지. 자, 처음에 N개 있다가 이 OH가 들어가면서 계속 죽이죠? 그러니까 계속 줄지? 그러다 20ml 완전히 다 죽지? 그 다음부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NA는 어떻게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늘어나겠죠. NA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늘어날 거야. 이게 NA입니다. NA는 누구랑 반응 안 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 OH는 어떻게 될까요? 20ml까지는 계속 죽어. 완전히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H를 다 죽였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살아나야지. 이게 OH- 이렇게 된다.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각 화학종들의 NaOH 부피에 따르는 이온수를 그려라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이게 바로 NaOH 부피 이온수 그래프다.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수능형으로 나오는 것 중에 니네가 좀 참고로 좀 알아둬야 될 게 이거 많이 이용돼요. 여기에 이제 NaOH가 있다. 여기가 이제 뭐야? 총 이온수로 나와요. 총 이온수. 자, 처음에 몇 개 있었어? 2N개 있었지. 2N개 있었다고? 2N개니까 여기 2N이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선생님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보자고. 앞으로 여러분들 총 이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당연히 이거 꺾인 데가 얼마일까요? 20ml 중화점이겠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중화점 이전에는 무조건 총 이온수는 같더라야. 되게 신기한 겁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 거야.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표로 주어주거든. 근데 1번 실험, 2번 실험, 3번 실험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부피를 증가하면서 지점을 A 지점, B 지점, C 지점, D 지점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럼 여러분들 뭘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총 이온수가 변하지 않으면 아직 중화점에 도달 안 한 거야. 총 이온수가 변하면 중화점에 넘어간 거야. 중화점까지는 총 이온수가 변하지 않는다. 왜 변하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한번 볼래요? 자, 여기 쉽게 그냥 10개 있었다고 해봐. HCl이 10개 있었어. 얘 하나씩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하나 들어가면 얘 하나 죽이죠. 그리고 9개 남지. 그런데 NA가 와서 그거 하면 다시 10개지. 20개죠. 처음 20개 출발했는데 하나 넣었을 때 그냥 20개가 유지가 되잖아. 만약에 2개 들어갔다고 해봐. 2개 들어가면 여기 하고 8개 남지. 그러면 2개가 또 들어가서 그걸 메꾸니까 20개 되지. 계속 2N개야. 그러다가 이제 얘가 10개가 다 들어갔다 그래봐. 11개 들어갔다 그래봐. 그럼 10개 다 죽이고 얘 10개 남고 11개 있으니까 21개가 되지. 그 다음부터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중화점 이후부터는 늘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화1에서 심화 과정으로 나오고요. 수능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유형이다. 그래서 총 이온수 그래프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또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예를 든다 하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지. 근데 화학에서 이렇게 대괄호는 몰롱도를 얘기하는 거다. 몰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니네가 하도 수학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무조건 괄호축은 X고 세로축은 Y라고 알기 때문에 X, Y를 안 본다고요. 그런 습관을. 과학에서는 무조건 X, Y를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맨날 바뀌거든. X, Y가 아니야. 맨날 바뀌어. 지금도 벌써 바뀌었잖아. 이온수 그래프만 보다가 이게 농도로 바뀐다는 것이지. 그런데 얘가 갑자기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온대. 그래놓고 뭐 A라는 화학종이래. 시험 문제는 이거 똑같이 나오면서 이게 A라는 화학종이래. 그럼 니네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감수하니까 여기서 뭐 H 플러스다 이렇게 예측을 한단 말이지. 아니란 말이야. 누구일 확률이 높은 거야? Cl-1 확률이 높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그러겠어? 지금 농도 텀이잖아. Cl은 원래 개수가 일정하죠. 개수는 일정한데 지금 어떻게 돼? 이쪽으로 진행하면서 NaOH가 계속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부피가 늘잖아. 개수는 그대로 있는데 부피가 느니까 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CL이라고 하는 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굳이 니네가 H를 이렇게 하고 싶으면 H는 얘보다 더 많이 감소하더라는 거야. H의 농도라고 하는 애는 CL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의 화학종의 그래프를 주면서 이게 뭔지를 결정해야지 여러 가지 양적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주어준다고 여기일 때 얼마다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럼 너네가 이제 몰롱도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Y축이 뭔지를 정확히 봐야 된다. 농도로 주어질 때가 꽤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수냐 농도냐 이런 거 되게 구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이제 중화반응의 그래프의 대표적인 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일단 중화반응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우리가 이제 중화반응을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개수 따지는 거야. 양적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화반응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로 하자. 중화열이 발생하죠.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중화열이라고 하는 거는 중화반응에서 발생되는 열이다 이름이 그 중화반응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에 뭐 이렇게도 틀리지 않아요. 물의 생성열이야. 여러분들 수소하고 수소이온하고 OH-는 굉장히 이온들이 결합력이 강한 그런 이온들이니까 에너지 상태가 되게 높은 애들이야. 근데 얘가 확 부딪혀서 결합을 해서 물로 되잖아? 그럼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져요. 이 차이값만큼을 밖으로 뱉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불안정한 애들이 에너지가 높잖아. 그래서 결합해가지고 안정한 물이 되면서 그 차이값만큼을 밖으로 열을 내놓는 걸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그걸 중화열이라고 하고 또는 다른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물의 생성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물을 데워가지고 온도계로 측정하게 되면 열이 측정이 되는, 온도가 측정이 되는 것이지. 중화열이 발생된다.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H 플러스, OH 마이너스, H2가 이렇게 되는데 자 봐봐. 여기다 AQ라고 쓰죠. AQ라고 썼지. 여기는 L이었죠. 니네 잘 알겠지만 순수한 물은 전기 전도성이 없다고 봐야 돼. 거의. 그거에 비해서 얘네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굉장히 전기 전도도가 큽니다.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건 이온들이 전하를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전하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해야지 전기가 통하는 거거든. 우리가 원래는 전자가 이동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 전류에서는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런 표현을 써. 그 전하들이 옮겨가려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용액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 갈 때 배를 타고 가거나 차를 타고 가거나 이동수단을 타고 가지. 그 이동수단이 바로 이온이에요. 전하가 옮겨가는 게 전류를 통하는 건데 그냥 얘네들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용액 안에서 이온이라는 애한테 편승해서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을 이동시켜주는 애가 양전하를 이동시켜주는 애가 우리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고 음전하를 이동시켜주는 애를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이온이 있으면 전기가 잘 통하더라. 얘네들 전기가 잘 통하다가 중하점이 되면 얘가 되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다? 전기 전도도가 이온의 농도하고 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책에서는 이온의 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확한 표현은 농도다. 농도예요. 조심해야 돼. 대부분 그냥 이해시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온수가 많으면 전기가 잘 통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50점짜리야. 이온수가 많으면 전기가 잘 통한다. 이온수가 적으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50점짜리 정답이에요. 정확한 거는 전기 전도도는 이온의 농도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줘 볼까? 예를 들어서 이온 개수가 3N개야.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요? 10ml 안에 들어있어. 그 다음에 20ml 안에 6N개가 들어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온의 개수로만 봐봐. 그럼 당연히 얘가 높잖아. 개수가 크잖아. 그럼 전기 전도도가 클 것 같지만 얘네 전기 전도도는 같더라. 같은 이온이었을 때, 종류가 같았을 때. 뭐예요? 농도는 10으로 나눠주고 20으로 나눠주고 얘 농도는 똑같잖아. 그래서 개수가 아니다. 이온의 농도다. 농도가 전기 전도도를 결정한다. 이제 너네 대학 가면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요.
얘도 전기 전도도가 얘가 훨씬 더 커. 정도가 얘가 1.0이라면 얘는 한 0.8 정도? 그걸 우리는 나중에 이제 대학 가면 활동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온이 그냥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안에서 활동하는 능력이 달라.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니? 어떤 사람은 2인분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10인분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1인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이온도 똑같아요. 되게 재밌어. 그중에 H하고 OH가 굉장히 전기전도도가 큰 애들이긴 하지만 얘네들도 우열이 있어. 그래서 H가 한 1.0이다 그러면 얘는 0.8 정도 되는 그런 애들이다. 그래서 우린 이걸 나중에 활동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냥 지금은 농도, 숫자가 아니고 농도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중하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자, 전기 전도도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가 중화 반응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뭐도 있냐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알아만 두세요. 중화 반응의 특징이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물이 형성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해서 H2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 이제 분자 구조 다 배웠죠? 니네 H 플러스가 용액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거냐? 물 분자가 산소 쪽이 둘러싸잖아. 이걸 우리는 하이드레이션, 수화됐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지? 자, 그래서 어떻게 돼? H 플러스를 산소가 이렇게 둘러싼다고. 물 분자가 이런 식으로 둘러싸요. OH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겠니? 이게 이제 H 플러스가 둘러싼다고. 이런 식으로. 물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 H 플러스가 둘러싼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H 플러스는 산소 쪽이 물을 둘러싸고 OH 마이너스는 수소 쪽이 물 분자가 둘러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온들은 다 전부 다 구형으로 존재한다고. 근데 얘네 둘이 이제 더 강력하게 결합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물 구조 우리 배웠잖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니네는 니네 세대가 아니어서 선생님 세대에는 가수 중에 육각수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육각수. 노래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들어보지 않았냐? 그런 노래로 유명했던 육각수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육각수가 뭐냐면 물 분자가 가장 안정한 구조로 있을 때가 육각형 구조를 갖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분명히 구형이었던 이온이 육각수를 이루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를 팽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산염기 중화 반응을 할 때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육각수가 많이 생기는 거죠. 육각형 형태가 생기다 보니까 물의 부피가 좀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다루지는 않아. 부피가 커지면 중화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몰 농도가 줄겠지. 부피가 좀 커졌으니까. 이제 그거는 대학 가서 배울 내용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화 반응의 특징이다 보니까 이게 세 가지를 넣어준 거야. 우리가 이용할 거는 요 두 가지를 이용할 겁니다. 중하열하고 전기 전도도.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거야? 양적 계산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중화 반응의 양적 계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양적 계산을 저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화 반응의 양적 계산 개수 대 개수로 1대1로 반응하는 거 저기 알짜 이온식 그죠? 무조건 중화 반응은 1대1이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스타트를 해봅시다. 그래프를 가지고 할 거야. 그래프를 할 건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당연히 이제 1번 뭐를 가지고 할 거야? 중하열 가지고 할 거야. 여기 이제 부피가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뭐야? 온도를 측정하죠. 실험을 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야. 이제 거의 뭐 규격화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나온다. 일단 선생님이 이제 방법부터 가르쳐 줄게. 무조건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꼭지점. 이게 1번 꼭지점을 찾아라. 이 꼭지가 바로 뭐다? 중화점이다. 무조건 중화점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화점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뭐를? 부피를 확인해라. 이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야. 그랬더니 이런 그래프의 대부분은 산하고 염기가 같이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피가 HCl이 20ml가 찍혔고 NaOH가 있는데 여기가 10ml 이렇게 된다.
이게 10이면 당연히 농도가 똑같아야 돼. 그런데 이게 부피가 다른데 중화점이야. 그럼 분명히 농도가 다를 거야.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농도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세 번째. 몰농도비를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B라 그랬지. 여기는 B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왜?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거든. 사실은 나중에는 이제 니네 여기다가 X라는 미지수, Y라는 미지수를 집어넣어가지고 구해야 돼. 문제에서 만약에 또 X가 나와. 그러면은 중복되면 안 되니까 A, B라고 놓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미지수 지금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풀립니다. 왜 그러냐면 니네들 시험 문제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미지수가 3개 나와. 그리고 식이 2개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풀기면 지면이 좁은데 거기다 풀다가 답이 안 나오면 이제 시간에 쫓기고 포기하게 된다고. 이게 양적 계산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연간 해보니까 여기다가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간단한 숫자를 좀 집어넣어 보자고. 임의로. 어차피 B니까. B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얼마? 10을 넣어봤다. 10이 좋아요. 여러 가지 해봤어. 100을 넣어봤더니 1000단위, 10,000단위로 넘어가요. 왜? 이걸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쳐야 되는데 이거 언제 고치고 앉아있냐고. 단위 환산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어차피 상대값이니까 10을 넣는 게 제일 좋더라. 1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소수점이 나오더라는 거지. 자, 10을 넣어봤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여기 봐봐, 이쪽에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라 그랬어.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 개수라고요. 그러면 한번 그대로 다이렉트로 곱해보자. 10 곱하기 20이야. 그럼 200개죠. 얘도 200개 있지.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상태야? 중화점, 꼭지점, 중화점의 상태잖아. 그러면 이 200개를 죽여야 된다고. 200개를 죽이기 위해서는 여기가 200개가 필요하다고. 그럼 농도 얼마여야 돼? 20이 들어가야 돼. 그럼 두 개 곱하면 여기 200이고 여기 200이니 200개랑 200개랑 1대1로 죽었구나. 그게 중화점이구나. 이렇게 해서 농도가 1대2라는 걸 결정을 한 거예요. 됐어? 이렇게 된다. 그래놓고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 A점이 나온다고. A점에 정보를 준다고요. 여기 10ml, 20ml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런 그래프의 특징은 모든 부피가 다 통일이 돼 있어야 돼. 각 점들이 부피가 전부 다 30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많고 하나가 적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봐봐, 얘는 감소하는 추세고 얘는 증가하는 추세잖아. 어쨌든 합은 30이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 꼭지점이 중화점이 되는 것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A점의 상태를 시험 문제를 낼 것이란 말이지. A점의 상태는 우리 이제 같은 농도를 썼으니 이제 봐봐. 이거 결정했어. 10의 HCl. 그러니까 결정했으니까 이제 1대2로 넣어도 돼. 10대 20을 넣어도 되고 100대 200을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 니네들은. 숫자에 맞춰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계산한 대로 넣어보자. NaOH. 자, 여기는 어떤 상태야? A점의 상태. 10ml 들어있는 상태고 여기 20ml 들어있는 상태죠. 자, 두 개 곱해볼까? 곱하면 얼마니? 100개요. 100개요. 얘 곱하면 얼마야? 400개야. 400개죠. 이런 식으로. 그럼 죽어. 몇 개 남아? 300개 남아. A점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얘가 300개 남아있으니까 염기성이겠구나. 이런 거 묻는다고. 그 다음에 뭐 묻냐면 Na 플러스 대 Cl 마이너스의 B가 얼마냐? 그럼 4대 1이다. 맞냐 틀리냐? 맞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이 농도비만 결정하면 어느 점을 묻던지 다 답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농도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 결정하려면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는 게 몰수라고 하는 개수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몰농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의 근본이 되는 건 꼭지점이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여기는 지금 뭐를? 중화열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실험? 온도 측정 실험을 한 거지. 이제는 뭐죠? 전기 전도도를. 전기 전도도 측정해가지고 양적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전기 전도도는 어떻게 되겠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중화점일 때가 최저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 꼭지점 찾으면 돼요. 여기는 전기 전도도다.
여기는 뭐겠어요? 부피겠지. 그래서 1번 꼭지점 찾았어요. 2번 뭐 하면 돼? 부피 확인하면 돼. 자, 선생님이 의도성을 갖고 이제 접근할 거야. 여기에 이 부피를 봤더니 여기에 이제 H2SO4가 얼마? 20ml가 들어있더래. 자, NaOH가 얼마? 10ml가 들어있더래. 그게 중화점이래.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또 뭐 해야 돼요? 아까 미지의 몰농도를 결정해야 돼. 여기를 결정해야 돼. 이게 중화점이거든 지금. 선생님이 의도성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 이과의 산이지 고려를 하란 얘기야. 이거 고려해서 계산하자는 거죠. 자, 그냥 10으로 넣자 그랬잖아. 10으로 넣자 그랬죠. 자, 얼마예요? 200개인데 2개 있으니까 400개죠. 얘는 SO4 E-니까 얘는 200개라고. 이렇게 있다. 중화점이니까 400개 죽여야지. 400개 죽이려면 여기 얼마여야 돼? 아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대4라는 게 결정이 된 거야. 이렇게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점 한번 잡아보자. B점 한번 잡아보자. B점은 어떻게 돼 있어? 자, 여기가 10ml 들어갔고 여기 20ml 들어갔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B점 상태.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것이죠. 자, 똑같이 계산하면 되지. 어떻게 돼? 자, 10에 H2SO4가 얼마 들어갔어? 10ml 들어가 있는 게 B의 상태야. 그 다음에 이제 40에 NaOH가 얼마 들어가 있는 거야? 20ml가 들어있는 거죠. 자, 곱해봐. 이거 고려해야 되죠? 자, 얼마예요? 200개죠. 얘는 100개지. 얼마예요? 800개지. 아, 800개지. 얘 죽여. 그래서 600개 남지. 아, 얘도 이것 때문에 염기성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뭐 NA하고 SO4 E- 개수 B가 몇 대 몇이냐? 8대 1이구나. 이런 거 맞냐 틀리냐 물어본다고.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야, 선생님이 지금 생뚱맞게 막 갑자기 10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라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선생님 좀 일반화시켜서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일반화시킨 거야, 사실은. 이게 일반화. 원래 일반화는 여기다 XY 미지수 집어넣으면 돼. 그렇게 해도 풀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미지수가 하나만 더 늘어나면 복잡해집니다. 그죠?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게 부정방정식이니까. B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 선생님이 이 반응들이 모두가 다 화학의 양적 계산에서 다 적용이 된다는 거에 대한 흐름을 설명해 주려고 전혀 교육과정하고 관계없는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한 얘기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줘 볼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거는 중화 반응은 아니다.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양적 계산을 가지고 선생님이 똑같은 예시를 한번 들어줘 볼게. 어떤 예가 있냐면 PB NO3-2라고 하는 AQ라고 쓰자. 이거 질산납이라고 읽어요. 써줄까? 질산납 이렇게 물에 되게 잘 녹아. 그 다음에 KI 아이오딘화 칼륨이라 그래. 아이오딘화 칼륨. 얘도 물에 잘 녹아. 개수가 2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PbI2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노란색 앙금이야. 우리가 보통 앙금 이렇게 표현하지. 그리고 이제 누가 남냐? EK NO3 2는 아니구나. 1대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AQ 이렇게 되죠? 자, 똑같아. 저 앞에서 했던 방법 똑같잖아. 자, 날려버립시다. 필요 없는 거 날려버립시다. 필요 없는 거 날려버립시다. 에이 이렇게.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구경꾼, 스펙테이터. 자, 우리는 알자이온 구해야지. 알자이온 누가 있어? 납 있죠? 아이오딘 있지? PbI2. 아이오딘과 납이라 그래. 이거 알자이온이잖아. 왜? AQ에서 솔리드 S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제 얘 예쁘게 적어보자고. PB E 플러스 AQ에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두 마리에 PB I2 S 이렇게 되면 AQ. 이게 이렇게 네모 박스를 붙이면 얘가 뭐겠어? 얘가 바로 앙금 생성 반응. 이 앙금 생성 반응에 알자이온식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알자이온식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뭐라 했니? 여기 봐봐. 얘는 1대2야. 능력 있는 남자네요. 그죠? 1대2. 아까 우리는 1대1이죠. 저건 법에 나와 있어. 근데 얘는 조선시대. 1부 2천이에요. 그죠? 얘가 좀 이상한데, 그죠? 어쨌든 1대2로 반응하는 애. 이건
이 반응이 알자이온식에서 정해주는 거야. 그럼 모든 이 반응은 무조건 1대2로만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일정량의 농도 모른다 해. 일정량의 PB NO3 2 얘를 갖다 뭐 20ml 넣었다 해보자.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KI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앙금이 생기겠지.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한 6개 정도 테스트 튜브를 뭐라 그러죠? 테스트 튜브 시험관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일정량 20ml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20ml를 PbNO3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어떻게 되나요? KI를 여기다 점점점 증가시키면서 넣는 거지. 같은 농도를 부피를 증가시키면서 넣으면 여기서 이제 앙금이 생기는데 노란색 앙금이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하게 높이가 생길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앙금이 생길 거라. 앙금의 높이를. 이걸 갖고 이제 실험해서 측정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여기는 이제 KI 부피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앙금의 높이가 된다고. 그래서 노란색 앙금이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찾으면 돼? 꼭지점 찾으면 돼. 이게 중화점이 아니야. 이제 중화점이 아니지. 중화 반응이 아니니까. 이걸 우리는 이퀴밸런트 포인트라 해서 당량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당량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딱 1대2로 반응하더라. 그거 부피를 읽었더니 10ml 들어갔다. 실험 결과야. 그럼 우리는 이제 10ml 알았죠? 여기 20ml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까? 자, PB NO3 2가 20ml 원래 있었어. 우리 이 농도를 몰라. 그 다음에 농도 모르는 거 얼마 들어갔어? KI 들어갔는데 얼마 들어갔어? 10ml 들어갔을 때. 자, 이제 됐죠? 몰라. 10 넣자고. 자, 곱하면 얼마예요? 얘 200개죠. 근데 여기 조심해야지. 400개지. 우리는 200개 죽여야 돼.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 200개 죽여야 돼. 200개 죽여야 돼. 아이가 몇 개 필요해? 200개 죽여야 돼. 아이가 몇 개 필요해? 400개 필요하지. 요거만 조심해 주면 돼. 400개 필요. 여기 40이요. 그래서 여기 400개. 그래서 이 400개랑 얘 200개가 죽어서 PbI2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1대2가 중요하다. 알자이온식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산염기는 얼마나 쉬워요. 저게 1대1이니까. 저거만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화학 반응은 이런 게 되게 많다니까. 2대3도 있고 뭐 3대1도 있고. 그걸 결정짓는 건 알자이온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뭐 나온다고? 요점 나온다고. C점. 여기 했더니 5ml 들어갔을 때 이 C점의 상태를 물어본다고요. 이게 시험 문제라는 것이지. 그럼 우리 농도 다 결정했잖아. 어떻게 됐어? 10에 PB NO3에 2는 20ml 들어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40에 KI가 얼마 들어간 거야? 5ml 들어간 게 바로 C점의 상태인 거잖아. 곱해봐. 얼마예요? 200개요. 얘 이거 고민 400개죠. 자, 여기 얼마예요? 200개요. 200개죠. 이거 죽고 몇 개 남아? 100개 남아. 납이 100개 남아있는 상황이야. 이게. 더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럼 거기다 KI를 집어넣으면 더 늘어나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묻는 대로 대답하면 돼. 뭐 KNO3 B가 몇 대 몇이냐? 1대2다. 납하고 뭐 납의 비율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이게 시험 문제. 똑같은 거 아니냐? 원리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중화 반응에서 설명하는 거지만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중화 반응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모든 화학 반응에서 용액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화학 반응은 다 쓸 수 있는 공식이란 말이야. 근데 유독 니네 책에는 이게 중화 반응에만 나와 있어. 근데 다른 데도 다 이용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10을 넣는 거 니네들 계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화학 반응식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왜 선생님이 이 숫자를 집어넣는 거냐면 니네들 다 문제가 수능 문제가 상대값이다. 상대값이다. 그리고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별거 없어. 3N개다. 이렇게 하면 돼.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3N개다 그러면 니네는 단위를 3N per ml 하면 돼. 단위 부피가 1ml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20ml 용액이 20ml다. 그러면 얼마 있는 거야? 60N이 있는 거야. 토탈. 밀리리터 지워지잖아.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산염기 중화 반응의 양적 계산의 기본이다.
기본이에요. 그리고 다른 화학 반응식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고 이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기체 반응도 똑같아요. 기체 반응도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 단 이제 거기서는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몰수를 정확히 알아야지. 분자량분의 질량. 이게 몰수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하나 써봅시다. 몰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죠?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이게 다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하고 다음번에 연결을 또 해봅시다.